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 기회, 누가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디핀 프로젝트 관계자들, 디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미래에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섹터인데요. 이 관계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 10월 2일에 집결하겠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헬륨, 파일코인, 스토리지, 멀티코인 캐피탈 이제 비스입니다. 투자하는 회사들, 뭐 코인 펀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디핀의 기술에 대해서 잠재력을 알릴 계획이다.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금융 엘리트라고 해도요, 본인들의 맘대로 100% 알아서 그냥 스스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동 성취 이런 건 없습니다. 이들도요. 자기의 피 같은 수천억을 투자해서 정치인들 미국 대통령, 국회의원 지금 뭐합니까? 로비하고 있죠. 로비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고요. 국회의원 직접 개입해서 반대편, 반코인 인사 경쟁자한테 수십억, 수백억씩 몰아주고 있죠. 집회를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정부 기관들과 소송도 불사합니다. 저들도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땀을 흘리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희 전략은 저들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들의 어깨에 올라타서 수익을 취하는 이런 전략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파월렛죠. 뭐 사실 뭐 예전부터 있었던 코인인데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솔라나 메인넷과 통합을 했다. 사실 파월레저를 비롯한 과거의 대다수 코인들은요. 실은 다 ERC20, 이더리움 위에 다 론칭을 했습니다. 2017년 그 유명했던 ICO 광풍이 다 이더리움 때문에 이제 수많은 코인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더리움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솔라나에도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솔라나 플랫폼도 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향후에도요. 저는 이더리움의 그 아직은 시장 1위로서의 호환성, 범용성 이거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요. 좀 큰 대형 뭐 금융기관, 국가 간의 거래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이제 작은 회사들, 개별 프로젝트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실리가 중요합니다. 명분도 중요한데요. 이게 좀 규모가 작다 보면 그냥 싸고 빠르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것에 바로 그냥 사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솔라나를 그래서 채택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워낙 효용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점점 사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트라발라라고 하는 여행 예약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카이 스캐너라고 하는 뭐 플랫폼과도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그 여행 예약을 할 때요. 이더리움 바이낸스 체인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 테더나 USDC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썼는데요. 여기에 솔라나 고속도로를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예약하면 페이백도 해줍니다. 비트코인, 뭐 솔라나 페이백도 해줍니다. 나쁘지 않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굉장히 제가 밝게 보는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이미 뿌리를 많이 좀 내리고 있는데 규제법만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더 나가겠죠. 두 번째는 뭐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뭐 비트코인 나중에 자산 토커나 얘네들을 운반할 고속도로 뭐 그걸 철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운반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인프라의 첫 번째 태택이 이더리움. 그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체인도 썼는데요. 솔라나가 점점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파이어 댄서 업그레이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메인넷이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메인넷 출시 올해 연말에 한다라고 얼추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출시가 됐죠.
제가 솔라나에 대해서 이제 장점만 주로 많이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건 공급량이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대 공급량을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이걸 쪼끔 더 찍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은 시가총액이 이미 전 세계 5 위입니다. 70 빌리언 달러를 우리 돈으로 하면요.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위 말해서 고평가를 상대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솔라나는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솔라나 하나에 투자해서 지금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인생 역전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소위 이제 뭐 지금 시가총액 5 위였잖아요. 예를 들면 시가총액 10 위, 뭐 20 위, 30 위, 50 위 이런 코인들은 뭐 내년 상승장 끝까지 가면 10 배, 20배 뭐 어떤 거는 뭐 30 배, 40 배도 오를 수 있거든요. 솔라나는 그렇게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미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뭐 이제 아주 적게 오르면 3-4 배, 뭐 많이 오르면 뭐 5 배, 6배 이상 갈 수 있겠죠. 제가 이것을 왜 근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예전에 저 동생도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와 이더를 최소한 50% 이상 가져갔으면 좋겠다. 얘네들은 굉장히 수익률 좋은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솔라나 하나를 추가해도 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뭐 50 이었다면 솔라나 추가해서 최소한 60% 이상 가져가면 이게 이제 소위 하락장을 가도 결국 이게 이제 뭐 없어질 코인들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AC 예전에 파산했었죠. 알라메다 리서치 여기에서 예전에 월드코인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다고 합니다. 이제 7월 말부터 이제 얼락이 토큰이 이제 풀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네들이 엄청난 수량을 시장에 그냥 월드코인을 팔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 드린 건요. 지금 뭐 월드코인에 관한 게 아니라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실수록 토크노믹스, 특히 코인의 공급량을 꼭 체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거 가져와 봤습니다. 월드코인을 보시면 circulating supply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양이거든요. 뭐 456 빌리언인데 지금 뭐 토탈 총 공급량 최대 공급량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 빌리언이면 지금 단위가 다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전체 총 공급량에서 유통되고 있는 양이 5%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95%, 96% 가까운 월드 코인이 지금 누군가 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공급 폭탄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마켓 캡 이제 나누기거든요. FDB는 그러니까 이 전체 코인을 시장에 다 풀어버렸을 때 그걸 100이라고 치면 현재 마켓 캡 시가총액이 약 0.05, 5%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반올림에서 5%거든요. 앞으로 3년간 코인이 이제 뭐 몇 달마다 한 번씩 이제 코인이 시중에 풀립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런 소위 이제 과거에 좀 쓰라린 뭐 부채가 많았던 회사들은 코인을 그대로 이제 팔 거거든요. 그때마다 3AC, 알라메다 이런 데서 코인을 팔 수가 있다. 사실 저는 월드코인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근데 의도를 저는 이제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 샘 올트만 똑똑한 친구죠. 아마 코인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지금 코 토크노믹스를 봤을 때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솔라나 얘기했으니까 솔라나와 수이라고 하는 코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솔라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코인이 약 80%입니다. 반면에 수이는 27%죠. 저는 사실은 둘 다 코인에 매우 밝게 보고 있거든요. 둘 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에 물량이 만약에 폭탄이 쏟아진다면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막 쏟아지진 않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쏟아지겠죠. 솔라나는 쏟아질 게 20%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수위는 73%가 남아 있습니다. 뭐 향후 난 5년 이상을 보겠다 이러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불확실성을 안 그래도 지금 뭐 코인이 다사다난하잖아요. '굳이 불확실성을 내가 짊어져야 되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코인베이스 동남아시아를 총괄하는 친구가 지금 솔라나 자체 그 컨퍼런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끝났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코인베이스 랩트 비트코인 이거 있죠. 이것을 솔라나에 도입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지금 동남아는 사실 그 전체 글로벌에서 보면요. 굉장히 신흥 시장이에요. 여기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고 코인 하는 친구들이 되게 2030이 많거든요. 어찌됐건 여기 총괄하는 이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지금 이더리움 위에는 이미 얹혀놨고요. 근데 솔라나 위에 론칭하겠다? 이 말이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향후 전 세계 담보 중에 담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담보 중에 담보요. 지금 뭐 그간은 뭐 달러였고 그게 이제 특히 미국 국채였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 이제 금이었잖아요.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뭐 솔라나를 쓰든 뭘 쓰든 해도 전 세계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을 이거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크립토를 내가 다 통제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코인베이스 뒤에 누가 있습니까? 블랙락이 있죠. 블랙락이 사실상 지금 전 세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 섀도우 뭐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러니까 섀도우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라고 불리잖아요. 전 세계 뒤에서 어젠다 이 친구들이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코인도 가져갈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솔라나를 채택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이제 비유죠. 기존에 제 앞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2차선이었습니다. 근데 5년 후에 여기 16차선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라나가 그만큼 성능이 좋거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에 랩 씌워가지고 이거 사고 팔고 하고요. 보관도 해주고요. 이체도 해주고 이걸 담보로 받아서 대출도 해주고 이거들로 투자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CB,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 뭘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 시켜서 솔라나에 이더리움에 해서 전 세계에 팔고 여기서 나온 각종 수수료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실은. 세력들이요. 근데 이더리움과 솔라나 인프라만 쓸까요? 플랫폼만 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 자산 규모가 워낙 커서요. 이거 외에도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그들의 의도를, 계획을 실천할 겁니다. 앞으로 5년에서 6년 RW의 시총이요. 100배에서 200배, 300배가 아니라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소 1000배는 커질 겁니다. 많이 커지면 4000배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RWA입니다. 아베는요. 디파이 프로젝트입니다. 그 에이브라고도 하는 여기 커뮤니티에서 랩트 비트코인 사실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이나 이 W 비트코인이 똑같아요. 비트코인에 랩을 씌워서 비트코인 자체가 활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랩을 씌워서 여기에 보내고 저기에 보내서 각종 돈을 번다 보시면 돼요. 그냥 금융사업에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랩트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금지하자라는 의견이 나오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아벨을 포함한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의 개입으로 인한 중앙화 우려에 따라서 WBTC 익스포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중앙화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WBTC, 이 랩트 비트코인도요. 지금 비트코인은 전 세계 이제 최고의 수탁 업체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맡겨놓는 그런 보관 업체인데 얘네들과 저스틴 선이 짝짝꿍해서 WBTC를 자기 수중에 넣으려 한다.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발생할까요? 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충 합니다. 랩트 비트코인 논란 가열 이게 지난 8월 15일자인데요. bit고의 CEO가 저스틴 선과 우리는 별 관계 없는데 독립을 강조합니다. 이제 어떤 다오에서는 랩트 비트코인 나 못 믿겠다. 저스틴 선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논란입니다. 랩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발행한 별도의 토큰.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 맡겨놓고요. 비트코인 하나 지들 마음대로 찍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저기 쓰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수탁사의 지갑에 예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더리움 위에 똑같은 그러니까 W만 붙인 비트코인 하나 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한 개를 보관을 했다고 치면요. 이 보관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1비트코인을 추가 발행한 겁니다. 이거 왜 했을까요? 비트코인 자체 활용이 안 되죠. 그냥 금처럼 쌓아 놓는 거 이거 쓰자 이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을 빌려주면 이 W 비트코인을 어디다 쓸 수 있냐? 이거 돈 빌려서요. 선물 옵션 같은데 그냥 마음껏 투자할 수 있어요. 이게 트레이딩도 가능하고요. 이 돈 빌려 담보대출하고 대출 빌려주고 이자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실은 수요가 그래서 엄청난 겁니다. 문제가 근데 뭐냐? 마음 먹으면 좀 빌렸죠. 그 맡겨놓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빌려서 파는 거, 공매도입니다. 예전에 22년도 테라루나 기억하시죠? 빌려서 팔면 시장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가격 통제가 된다 이겁니다. 저스틴 성과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왜 이렇게 비난을 받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물론 이제 메이커 다오 같이 이제 소위 이제 디파이 그 다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느낌이 안 좋거든요. 저스틴 선의 통제하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스틴 선을 과거 행태, 신뢰도로 볼 때 나 못 믿겠어. 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랩트 비트코인가 안 받을래?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담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그 이제 비밀 키가 비트고 미국, 싱가포르 지사 그리고 비트 글로벌 야, 그 비밀 키를 여러 군데서 나눠서 갖고 있어. 그막 그 갖다가 뭐 누구 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뭐 누구든지 권한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통제력을 원하는 집단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일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금융 엘리트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뭡니까? 통제력입니다. 돈마저도 좌지우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이 지금 크립토, 비트코인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이 통제하려는 게 뭐다? 비트코인이라니까요. 비트코인이 뭡니까? 담보 중에 담보입니다. 많이 아마 오를 겁니다. 많이 오르겠죠.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산 모든 거, 주식, 채권, CBDC, 외환, 뭐 스테이블 코인 얘네들 어떻게 이동시킵니까? 그때 쓰는 게 뭡니까?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제로 이런 것들 쓰겠죠. 비트코인 좋죠. 비트코인 당연히 좋게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량 알트코인도 매우 좋게 봅니다. 리온 CEO 뭐 이런 얘기 했으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암호화폐 월릿이 지갑입니다. 2030년까지 생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지갑에 코인 외에도 대학 졸업장, 의료 기록, 콘서트 티켓, 이거 뭐 NFT거든요. 이거 다 보관할 수 있다. 지금은 물론 뭐 민감한 정보를 이제 디지털 뭐 월렛 너무 이제 익숙지도 않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시스템이 더 안전해질 거고 이거 점점 대중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이거 만능 앱으로 만들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이게 이제 SNS가 아닙니다. 언론도 있고요. 지갑도 있고 코인, 주식 사고 팔기도 하고 돈도 보내고 여기서 쇼핑도 하고 여기서 나중에 뭐 NFT도 주고받을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중심이 뭡니까? 디지털 지갑입니다. 트위터는 당연히 일론 머스크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트위터만 그렇습니까? 카카오, 뭐 저기 네이버 라인, 텔레그램 이런 데 메신저들 있죠. 얘네들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 계정, 그냥 사용자 한 명 한 명의 자동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코인 지갑 하나씩 집어넣는 겁니다. 코인 앱, 코인 지갑을 어떻게 했다? 이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그램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지갑을 선점해야 향후 먹거리를 선점하죠. 왜요? 모든 거래, 수탁, 매매, 이체, 뭐 환전 이거 다 뭐 나옵니까? 수수료 나오죠.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뭐 이더리움을 블랙락에 이제 ETF로 이체했다. 재미니 거래소죠. 뭐 엄청난 아니고 715만 달러. 뭐 이 정도 금액의 비트코인을 바네크 현물 ETF로 이체했다. 이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죠. 코인 거래소로 코인이 뭔가 비트코인 이체됐다. 우리는 악재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그 왜 보내겠습니까? 팔려고 보내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뭐냐? 그들의 거래소, 코인베이스 재민이 그들의 거래소거든요. 코인을 거기로 보내는 게 악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인을 거래소에서 사서 ETF,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블랙락, 뭐 바네크, 피델리티로 그냥 보내면 돼요. 그냥 보관하려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악재라고만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SEC가 최근에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에 옵션을 승인했습니다. 옵션은요, 이제 나중에 팔 수 있는 권리, 이게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옵션은 또 하나의 파생 상품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월가의 탐욕 끝이 없어요. 이게 뭘 보면 아냐? 쉽게 말하면 어떤 회사의 파생 상품이 주식이겠죠. 그 주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각종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게 월가입니다. 파생 상품의 시장 규모가 사실은 현물과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될 만큼 큽니다. 파생 상품이 큽니다. 근데 파생 상품의 규모를 측정조차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이게 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추정할 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현물이죠. 이것의 파생 상품은 비트코인 선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죠. 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상품을 이번에 승인한 겁니다. 파생의 파생의 파생이죠. 비트코인만 이렇게 할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는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 2,100만 개 팔면 끝이에요. 수수료 이것밖에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수량 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물 ETF 2배, 3배, 마이너스 2배, 뭐 고버스, 뭐 인버스, 뭐 지수, 뭐 옵션,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랩트 비트코인, 말도 안 되는 여기서 상품들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코인 투자가 뭐다? 월가의 탐욕에 베팅하는 것이고요. 절대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절대 끝 안 납니다. 지난해 테더의 이익이 62억 불이다. 블랙록보다 많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 한 해 매출이 아닙니다. 총 수익입니다. 수익. 매출 마이너스 이제 비용. 거기서 이제 프로핏이 있죠. 이익이 테더가 더 많았다. 직원 수를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테더 직원이요. 123명. 블랙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2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이게요. 대충 봐도 200배가 넘습니다. 블랙락이 직원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익이 누가 더 크다? 지금 테더가 많아요. 테더가 한 게요. 실은 작년에 별로 없어요. 뭐냐면 테더 찍으려면 미국 국채 사야 되잖아요. 그 국채를 담보로 가지고만 있으니까 고금리였지 않습니까? 이자를 5% 넘게 받은 겁니다. 테더가 물론 뭐 다른 거 해서 수수료를 벌었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이미 벌어진 겁니다. 근데 앞으로 5년에서 6년이요.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성장이 나올 겁니다. 어디서요? 코인에서요. 누가 이런 인생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조금 뭐 생뚱맞으실 수 있는데 이제 길에 가다 보면요. 사실 그 가게들이 있는데 장사가 잘 되면 좋죠.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는 또 이제 조금 허름한 이런 가게 뭐 상가도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장사가 이거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팔릴 것 같은데 하루에 진짜 물건이 한 개도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냥 거기 계속 장사를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는데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운영하시는 이런 가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짜 팔이 날리는데 왜 저라면 이제 그거 바로 접고 차라리 뭐 배달을 하든지 뭐 다른 걸 할 것 같은데 왜 저걸 계속 하실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하다가 또 망할 수도 있으니까. 또는 혹시 내가 평생 해본 게 그냥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투자로 이거 좀 적용을 시켜 볼게요.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 얘기 이제 예전부터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실 혁명은요, 기존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누군가는 이걸로 엄청난 돈방석에 앉지만 누군가는 정말 뭐 실직부터 해서 아주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혁명입니다. 이미 아까 보여드렸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직원 120명 갖고 있는 스타트업의 1년 테더죠. 수익이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감히 블랙락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제가 이번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관찰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관찰력은 뭐냐? 뭐가 돈이 될 것이냐?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부자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봐야죠. 그럼 당연히 공부를 엄청나게 하셔야 돼요. 뭐 신문도 보시고 뛰어난 분들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책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요. 두 번째는 유연한 사고입니다. 유연한 사고가요. 내가 그냥 이걸 해봤으니까 남들 다 회사 다니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남들 힘들어도 다 그냥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조금 유연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를 들면 수입을 2배, 3배 이상 더 올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자신의 고정관념을 깬다는 게 저는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 이런 거죠. 코인 그거 블록체인? 그거 뭐야 그거 주식이랑 다르잖아. 실체가 없잖아. 전 이제 뭐 거의 11년째 듣고 있다 보니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걸 깨야 됩니다. 깨려면 방법 없습니다. 정말 수백 권을 읽어서라도 생각을 틀을 깨셔야 돼요. 이거는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은 용기입니다. 근데 용기가요. 용기라고 하면 그냥 막 묻지마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B2하고 연결해서 이씨 뭐 이번이 마지막에 하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자로서의 자격은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는가 합니다. 공부,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스로 사고하셔야 돼요. 남이 좋다고 해서 투자해서 성공, 그게 오히려 독이 될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고요. 스스로 사고를 해서 결론을 반드시 내야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코인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시는 분 얼마나 있으실까요? 보통 우리 인생을 걸 만큼 제가 볼 때 진짜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실하십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욕을 하든지 이걸 사라 저걸 하라 막 옆에서 떠들어도 그냥 돌처럼 굳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승리자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